서로 책임 떠넘기다 입찰 망친 거 내일 사장님 앞에서 똑바로 소명해. 마주치기만 하면 멱살을 잡고 싸우는 영업 1팀과 2팀. 항상 두 팀을 중재하던 천사표 상무는 사실 교묘하게 이간질하며 피 터지게 싸우도록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대형 프로젝트가 어그러지자 상무는 온화한 미소를 싹 지우고 앙숙인 두 팀장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웠죠. 사장이 참관하는 최종 평가 보고에 상무는 두 팀장이 서로의 탓을 하며 자멸할 것이라 확신하고 뒤로 물러났죠. 하지만 마이크를 잡은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을 시작하죠. 승리를 확신하며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상무의 표정은 두 앙숙이 단상에서 꺼내든 것을 보고 당황합니다. 수년 동안 지독한 앙숙이던 두 팀과 두 얼굴의 상무. 이들에겐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 기획안 당장 책상에 안 내려놔? 이거 우리 1팀이 석 달 동안 바닥 기어다니며 만들어 놓은 거래처야. 어디서 숟가락을 얹으려 들어. 누가 들으면 계약 다 딴 줄 알겠네. 기존 방식으로는 단가 안 맞아서 안 먹히니까 우리 2팀한테 신규 채널로 뚫어보라고 지시 내려온 거 안 보여? 영업본부 사무실 한가운데서 날선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영업 1팀의 팀장과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영업 2팀의 팀장이 서로 서류철을 쥔 채 노려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험악한 기싸움에 부서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영업 1팀 소속의 5년차 김동주 대리 역시 묵묵히 키보드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주치기만 하면 서로의 실적을 깎아내리고 으르렁거리는 두 팀의 소모적인 밥그릇 싸움. 그것은 이곳 영업본부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숨막히는 일상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며 두 팀장이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다가서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두 사람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네. 같은 본부 식구들끼리 얼굴 붉히지 말자고 내가 매번 부탁하잖아. 본부장실 문이 열리며 영업본부를 총괄하는 최 상무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두 팀장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쥐고 있던 서류를 부드럽게 빼앗았죠. 1팀장이 거래처 뚫느라 고생한 거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리고 2팀장이 새로운 돌파구 찾으려고 밤새운 것도 알고. 둘 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다 보니 욕심이 난 거잖아. 내가 점심에 맛있는 복국 사줄 테니까 밥 먹으면서 천천히 조율해 보자고. 최 상무의 온화한 중재에 핏대를 세우던 두 팀장의 표정이 마법처럼 누그러졌습니다. 그들은 머쓱한 듯 서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죠. 김 대리를 비롯한 부서원들 역시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에서 실적 압박이 내려와도 늘 부하 직원들을 다독이고 품어주는 덕장. 최 상무는 사장에게는 훌륭한 관리자로 부하 직원들에게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방패로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천사에 가면 뒤에 얼마나 치밀하고 교활한 이간질이 숨겨져 있는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영업본부 대회의실에 1팀과 2팀의 핵심 실무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최 상무가 주재하는 대형 신규 프로젝트 대한건설 통합 입찰 준비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탁자 상석에 앉은 최 상무가 묵직한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대한건설 입찰은 우리 본부에 한해 농사를 결정지을 초대형 건이야. 다들 알다시피 이거 하나만 제대로 따내면 연말에 우리 본부에 떨어지는 성과급 파이가 역대급 규모가 될 겁니다. 성과급이라는 단어에 회의실에 앉아있던 두 팀장과 부서원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 본사에서 이번 입찰 준비에 지원해주는 마케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1팀의 전통적인 물량 공세로 밀어붙일지 아니면 2팀의 새로운 기획으로 승부를 볼지. 나는 확실한 성과를 가져오는 단 한 팀에게만
이 한정된 예산을 전부 몰아줄 생각이야. 최 상무의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정된 예산, 그리고 오직 한 팀에게만 주어지는 전폭적인 지원. 그것은 곧 입찰에 실패하는 팀은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무능한 집단으로 낙인 찍혀 연말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잔인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습니다. 1팀장과 2팀장의 시선이 허공에서 매섭게 부딪혔습니다. 어제 복국을 먹으며 풀었던 앙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저쪽 팀을 밟고 일어서서 예산을 독식해야 한다는 지독한 생존 본능만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게. 회의 끝. 최 상무는 인자한 미소를 남긴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두 팀은 서로 자료 공유를 거부한 채 쫓기듯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김 대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굳이 한 팀을 배제할 필요 없이 두 팀의 장점을 섞어서 기한을 올리면 될 텐데 상무는 왜 굳이 독식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극단적인 경쟁을 부추긴 것일까요? 오후 3시 사내 휴게실 앞 복도. 위화감은 곧바로 일상적인 업무 마비로 이어졌습니다. 입찰의 기초 자료를 취합해야 하는 실무자 김 대리가 이 팀 소속의 대리에게 다가가 이전 거래처 분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기 이 대리님, 아침 회의 때 말씀드린 시장 분석 수치 말입니다. 저희 1팀 기획안에 기본 데이터로 들어가야 해서 그러는데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커피를 적고 있던 2팀 대리는 차가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대리님, 죄송하지만 그 자료 못 드립니다. 저희 2팀장님이 1팀 쪽에 절대 단 하나의 수치도 넘기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거든요. 꼬우면 1팀장님한테 직접 말씀하셔서 저희 팀장님 결제 받아오시죠. 같은 본부 안에서 기초적인 업무 협조조차 완벽하게 단절된 것입니다.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두 팀은 이제 회사의 입찰 성공이 아니라 상대 팀의 기획안이 망가지기만을 바라는 기형적인 혐오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살얼음판 같던 하루가 지나고 모두가 퇴근한 고요한 사무실. 김 대리는 홀로 남아 내일 아침 최 상무에게 보고할 각 팀의 입찰 기초 예산안을 취합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영업 1팀 소속이었지만 과거 본부의 서무 업무를 담당했던 이력 탓에 상무실로 들어가는 공통지출 결의서나 임시 기한서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꾸준히 일을 묵묵히 도맡아 하고 있었죠. 그는 결제 시스템의 임시 저장함에 접속하여 서류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던 김 대리의 마우스 휠이 어느 순간 딱 멈춰섰습니다. 임시 저장함 가장 깊은 곳에 최 상무의 아이디로 작성되어 내일 아침 발송을 대기하고 있는 2개의 은밀한 업무 지시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1팀장에게, 다른 하나는 2팀장에게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였습니다. 업무 권한으로 내용을 열어본 김 대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신 영업 1팀장. 내용 이번 대한건설 입찰 1팀의 기획안이 훨씬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약속한 본부 지원 예산 100%를 모두 1팀 쪽으로 배정할 테니 2팀 모르게 확실히 밀어붙이세요. 내일 공식 회의에서는 중립을 지키는 척할 테니 알아서 처신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팀장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상무의 메시지. 여기까지만 보면 1팀의 기한이 최종 채택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서류를 열어본 김 대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신 영업 2팀장. 내용 기존의 낡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번 본부 예산 100%는 2팀의 신규 기획에 전부 배정할 생각입니다. 1팀 쪽에 반발이 심할 테니 당분간 보안 유지하고 제가 뒤에서 막아줄 테니 안심하고 기한 올리세요. 숨막히는 정적이 빈 사무실을 맴돌았습니다. 김 대리는 모니터 불빛에 비친 2장의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정된 본부 예산 100%, 그것을 1팀과 2팀 모두에게 전액 지원해주겠다는 완벽하게 모순된 두 개의 약속이었습니다.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짓이었죠. 상무님이 기한을 올리시다가 복사 붙여넣기 실수를 하신 건가? 아니면 본사에서 우리가 모르는 추가 예산이 더 내려오기로 확정된 건가? 김 대리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평소 부하 직원들을 살뜰히 챙기고 부서의 평화를 강조하던 천사표 상무님이었습니다. 그런 상무님이 일부러 두 팀을 속이고 기만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필시 업무상의 단순한 착오이거나 자신이 모르는 윗선만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기묘한 위화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두고 두 팀이 피 터지게 싸우도록 방치하는 것 같은 불길한 찜찜함. 김 대리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창을 닫았습니다. 피곤함에 눈이 침침해진 탓이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가방을 챙겨 사무실에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내려앉은 텅 빈 영업본부 사무실 안에는 내일 아침 부서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갈등의 도화선이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동주 대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영업본부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사내 결제 시스템 임시 저장함에서 발견했던 두 장의 기한서가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한정된 입찰 지원 예산 100%를 영업 1팀과 2팀 모두에게 각각 전액 몰아주겠다는 최 상무의 결제 서류. 처음에는 상무의 단순한 기한 실수이거나 본사 차원의 추가 예산 편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를 찜찜한 위화감이 계속해서 그의 신경을 긁고 있었죠. 오전 8시 30분, 김 대리는 주위를 한번 살핀 뒤 자신의 직속상관인 영업 1팀장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1팀장은 피로한 얼굴로 입찰 제안서 초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대리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어젯밤 자신이 전산망에서 목격했던 두 개의 기한서 내용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산이 양쪽으로 중복 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상무님께서 별도의 추가 예산 지침을 주신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던 1팀장의 미간이 점차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김 대리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 대리, 자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예산을 양쪽에 줘? 상무님이 우리 1팀을 뒤통수 치고 2팀한테 양다리를 걸치신다는 거야?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결제 서류상의 수치가 충돌하는 것 같아서 실무자로서 확인차. 됐어, 그만해. 1팀장이 신경질적으로 서류철을 책상에 내리치며 말을 잘랐습니다. 김 대리, 자네 요새 2팀 쪽 동기들이랑 자주 밥 먹고 어울린다더니 그쪽 애들이 흘린 헛소문에 제대로 낚인 모양인데 상무님이 며칠 전 나랑 따로 저녁 먹으면서 분명히 다짐하셨어. 2팀 애들 요즘 기어오르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이번 입찰건으로 확실하게 우리 1팀한테 예산 몰아주시겠다고 말이야. 1팀장의 눈빛에는 최 상무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과 2팀을 향한 맹렬한 적개심만이 가득했습니다. 2팀 놈들이 우리 기한 흔들려고 일부러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흘린 게 뻔한데 우리 팀 실무를 맡은 대리가 그런 조잡한 심리전에 넘어가서 팀 분위기를 흐려? 자네 이번 입찰에서 빠지고 싶어? 합리적인 의무는 철저한 맹신 앞에서 그저 배신자의 헛소리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본부장실의 굳게 닫힌 문 너머로 기묘한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최 상무는 내선 전화를 걸어 영업 1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집무실 안 풍경은 무척이나 평화롭고 따뜻해 보였죠.
최 상무는 금박 장식이 된 고급 홍삼 상자를 1팀장의 손에 쥐어주며 아주 다정하게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1팀장은 감격한 듯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하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1팀장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분 뒤, 이번에는 영업 2팀장이 최 상무의 집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김 대리는 모니터 너머로 그 일련의 과정을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무실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조금 전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최 상무는 서랍에서 아까와 똑같은 홍삼 상자를 꺼내어 이 팀장에게 건네며 은밀하게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이 팀장 역시 벅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집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선택받았다고 굳게 믿으며 득이양양하게 걸어 나오는 두 팀장.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최 상무. 그 순간 김 대리의 머릿속에서 어젯밤 보았던 두 장의 모순된 결제 서류와 눈앞에 펼쳐진 똑같은 면담이 강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단순한 기한 실수나 추가 예산 배정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상무는 처음부터 두 팀장 모두에게 너희 팀만 특별히 밀어주겠다는 거짓 확신을 주어 그들을 소모적인 경쟁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하들의 피와 증오를 갈아 넣어 부서 실적을 올리고 자신은 쏙 빠진 채 덕장 행세를 하려는 끔찍한 보신주의. 모두가 존경에 마지 않던 천사표 임원의 끔찍한 민낯을 깨닫는 순간 김 대리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형적인 갈등의 불씨는 임원실의 무거운 문을 넘어 결국 평범한 직원들의 일상 공간인 구내식당에서 매섭게 터져버리고 맙니다. 오후 12시 30분 배식을 마친 영업 1팀과 2팀 부서원들이 우연히 맞은편 식탁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양팀 사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죠. 침묵을 깬 것은 2팀의 한 대리였습니다. 그는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아, 이번 입찰건 때문에 진짜 죽겠네. 상무님이 우리 팀 기획안 보시고 본부 예산 전부 밀어주신다고 칭찬하셔서 어깨가 무겁다니까. 뭐 어디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서류나 찍어내는 낡은 팀이랑은 출발선부터가 다르지.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1팀의 선임 과장이 식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아, 너 지금 입 밖으로 내뱉은 말 책임질 수 있어? 구시대적? 상무님이 너희를 밀어줘? 어디 실적도 못 내서 매번 우리 팀에 묻어가는 놈들이 헛소리를 짓거려. 1팀 과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2팀 대리 역시 지지 않고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 맞섰죠. 헛소리라니요. 선배님들이야말로 매번 기득권 쥐고 예산 독식하려 드는 거 본부 사람들이 모를 줄 아십니까? 이번 입찰 예산은 저희가 다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고성과 함께 두 사람이 서로의 멱살을 잡으려 다가섰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양 팀의 팀원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험악하게 대치하며 구내식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식판을 들고 서 있던 김 대리가 다급하게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며 막아섰습니다. 선배님들, 제발 진정하십시오. 지금 다들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김 대리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상무가 놓은 덫에 걸려 서로를 물어뜯는 동료들을 어떻게든 말려야만 했습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오직 최 상무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성을 잃은 사람들에게 김 대리의 호소는 닿지 않았습니다. 1팀 과장이 김 대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김 대리, 너 비켜. 아침에 팀장님한테 불려가서 혼났다더니 너 진짜 이 팀 놈들이랑 붙어먹은 거였어? 같은 1팀 식구면 옆에서 거들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중재자 행세야.
밀쳐진 김 대리가 비틀거리자 이번에는 이 팀 대리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거참 1팀 내부 단속이나 똑바로 하시죠. 김 대리님도 참 피곤하게 사십니다. 이쪽 저쪽 간 보면서 양다리 걸치면 뭐라도 떨어질 줄 아셨나 본데 빠지시죠. 순간 웅성거리던 주변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 대리는 양쪽으로 붉게 달아오른 동료들의 저기에 찬 눈빛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을 알리려 했던 그의 용기는 맹목적인 적개심에 사로잡힌 동료들 앞에서는 그저 비겁한 회색 분자의 양다리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식당 관리자의 중재로 멱살잡이는 간신히 마무리되었지만 두 팀은 서로를 향해 멸시 어린 시선을 던지며 흩어졌습니다.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김 대리의 자리는 완벽히 섬이 되어 있었습니다. 1팀 선배들은 그에게 기초적인 자료 정리 업무조차 넘겨주지 않았고 타부서와의 메일 참조 목록에서도 그의 이름은 조용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2팀 동기들을 마주쳐도 그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죠. 상무의 추악한 의도를 눈치챘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부서 내에서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완벽한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김 대리는 멍하니 자신의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 지독한 감옥을 부수기 위해서는 섣불리 진실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가리고 있는 저 단단한 적개심을 무너뜨리려면 그들 스스로가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 가장 날카롭고 부인할 수 없는 팩트가 필요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의 타자 소리 틈바구니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김 대리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운 이성으로 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벌어진 난투극 이후 영업 1팀과 2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고 두꺼워졌습니다. 이제 두 팀은 같은 본부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회사의 경쟁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최 상무의 은밀한 약속을 굳게 믿은 양 팀장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배제한 채 오직 상무가 지시한 가이드라인에만 맞추어 각자의 입찰 단가표를 밤낮 없이 깎고 다듬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마침내 회사의 명운이 걸린 대한건설 통합 입찰 실무 미팅 날이 밝았습니다. 본사 15층 대회의실에는 대한건설의 구매 담당 임원진과 실무진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최 상무를 필두로 영업 1팀장과 2팀장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주 대리 역시 1팀의 실무자 자격으로 말석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회의록을 작성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최 상무가 특유의 여유롭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한건설 쪽에 최종 제안서가 담긴 두꺼운 서류철을 넘겼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최종 단가 및 공정 로드맵입니다. 저희 본부의 모든 예산을 쏟아부은 파격적인 제안이니 만족하실 겁니다. 대한건설 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았죠. 1팀장과 2팀장은 각자 자신이 올린 기한이 최종 채택되었을 거라 굳게 믿으며 서로를 곁눈질로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넘기던 대한건설 임원의 미간이 점차 좁아지더니 이내 헛웃음을 터뜨리며 서류철을 탁자에 툭 던졌습니다. 최 상무님, 저희가 귀사 쪽에 기대했던 건 이런 게 아닙니다만. 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여기 단가표를 보시죠. 1페이지의 기초설비 공정 단가는 기존 시장가 대비 30%나 삭감된 초저가로 세팅되어 있는데 바로 뒷장의 신규 설비 유지 보수비 파트는 예산의 100%가 몽땅 배정된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앞장은 적자를 보면서 뒷장에서 예산을 전부 낭비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숫자로 어떻게 사업을 굴리겠다는 겁니까? 귀사 내부의 두 개의 회사가 따로따로 숫자를 짠 것도 아니고 그 지적에 회의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1팀장과 2팀장은 경악하며 서류의 사본을 황급히 펼쳤습니다.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최 상무가 1팀장에게는 기초설비 단가를 대폭 낮추고 예산을 밀어주겠다고 지시했고 2팀장에게는 신규 설비 보수비의 예산을 100% 배정해주겠다고 각기 다른 기준을 은밀하게 지시했던 것입니다. 두 팀장은 상무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소통이 단절된 채 작성된 그 완벽하게 모순된 두 개의 기한을 최 상무는 실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한 서류철에 합쳐서 제출해버린 끔찍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두 팀을 경쟁시켜 좋은 결과만 빼먹으려던 상무의 안일한 보신주의가 낳은 필연적인 참사였죠. 내부적인 숫자, 조율조차 안 된 누더기 기한서를 들고 오다니 저희를 기만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오늘 입찰 미팅은 없던 일로 하죠. 대한건설 임원진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서류를 챙겨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본사 임원들이 매달려 간신히 성사시켰던 초대형 입찰의 기회가 어처구니 없는 부서 내부에 엇갈린 지시 탓에 허무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최 상무와 두 팀장 그리고 굳어버린 김 대리만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인자한 미소를 유지하던 최 상무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결제 서류를 두 팀장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당신들 지금 제정신이야? 최 상무의 서늘한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가 분명히 두 팀이 합심해서 최고의 통합안을 내라고 당부했잖아. 그런데 숫자를 이따위로 꼬아놔서 외부 손님들 앞에서 개망신을 줘? 내가 당신들 파벌 싸움이나 하라고 이 자리에 앉혀놓은 줄 알아. 두 팀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억울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상무님이 따로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이 상무의 특별한 지시를 받았다고 믿고 있었기에 이를 발설하는 것은 상무와의 끈끈한 유대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하극상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최 상무는 두 사람의 그 비겁한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잔인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입찰 무산된 책임 당신들 두 사람이 전부 져야 할 거야. 내일 사장님이 참관하시는 경영진 실적평가 보고회에서 당신들의 이기적인 소통 부재와 파벌 싸움이 이 사단을 냈다고 내가 직접 보고할 테니까. 자신이 은밀하게 이중 지시를 내려 사고를 쳐놓고 입찰이 무산되자 완벽하게 두 팀장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끔찍한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김 대리는 노트북 자판 위에 손을 올린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며칠 전 전산망에서 보았던 두 장의 모순된 지시 서류. 최 상무는 성공하면 자신의 공으로 독식하고 실패하면 서로를 혐오하는 두 팀장에게 완벽하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처음부터 이 연극을 기획했던 것입니다. 부하들의 피와 증오를 갈아 넣어 자신의 안위만 지키려는 천사표 임원의 소름 끼치는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영업본부 사무실. 최 상무가 휩쓸고 간 자리는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잔뜩 독이 오른 1팀장은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화풀이할 가장 만만한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매서운 시선이 꽂힌 곳은 구내식당 난투극 이후 부서 내에서 완벽한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던 김 대리였습니다. 1팀장이 성큼성큼 다가와 김 대리의 책상 위 서류를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김 대리, 너 아까 회의실에서 뭐 했어? 실무자면 이 팀 놈들이 단가표 어떻게 짜는지 사전에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를 했어야 할 거 아니야. 팀장님, 저는 이 팀 쪽 접근 권한도 차단되어 있었고 애초에 팀장님께서 변명하지 마. 1팀장이 김 대리의 말을 신경질적으로 잘랐습니다. 애초에 내가 이 팀 놈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정보 다 흘리고 다닌 거 아니야? 내가 중간에서 숫자 조율 똑바로 못해서 우리 1팀 기획안이 이 팀 놈들한테 발목 잡힌 거라고. 자신이 상무의 덫에 걸려 입찰을 망쳤다는 굴욕감을 가장 만만한 부하 직원에게
화풀이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한 모습. 김 대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항변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팀원들은 팀장의 말에 동조하며 김 대리를 혐오스러운 첩자 보듯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김 대리, 너 내일 실적 보고회 자료 준비해서 다 빠져. 꼴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고. 모욕적인 폭언과 함께 일 팀장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진짜 악당은 임원실의 따뜻한 의자에 앉아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고, 그의 농간에 노란한 피해자들은 내일 사장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을 준비를 하며 가장 약한 자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멍하니 빈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 거대한 광기를 멈추려면 저 단단하게 닫힌 상무의 방패를 부수고 서로를 향한 두 팀장의 맹목적인 적개심을 깨부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텅 빈 엑셀 화면을 띄워둔 채 김 대리의 두 눈이 붉게 충혈되며 차가운 이성으로 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내일 열릴 경영진 실적평가 보고회의 압박감이 영업본부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직접 참관하는 이 보고회는 본부의 생사여 탈권이 걸린 살벌한 자리였습니다. 최 상무는 본부장실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내일 사장 앞에서 입찰 실패의 모든 책임을 두 팀장에게 씌우고 자신은 완벽하게 빠져나갈 시나리오를 짜는데 여념이 없었죠.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모멸감을 곱씹던 김동주 대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부장실 반대편 옥상 흡연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 구석에서 줄담배를 피우며 초조하게 서성이는 영업 이 팀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팀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대리가 굳은 표정으로 다가가자 이 팀장은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 대리, 1팀 소속이 나한테 무슨 볼 일이지? 너희 팀장이 너 총알바지로 던졌다며. 억울하면 너희 팀장한테 가서 따져. 팀장님, 이건 저 혼자 욕먹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보고회에서 팀장님도 무사하지 못하실 겁니다. 김 대리는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목소리를 한껏 낮췄습니다. 팀장님도 속고 계신 겁니다. 최 상무님이 일 팀장님한테 몰래 지시하셨던 예산 기한서를 제가 봤습니다. 상무님은 애초에 이 팀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두 분을 속여서 각기 다른 단가표를 만들게 하고 입찰이 실패하니까 이제 와서 두 분의 소통 부재 탓으로 돌리려는 거라고요. 김 대리는 절박했습니다. 이 팀장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내일 보고회에서 1팀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대신 화살의 방향을 바꾼다면 최 상무의 교활한 꼬리 자르기를 막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이 팀장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 대리, 너 진짜 단단히 미친 거냐? 팀장님, 제발 제 말 좀. 닥쳐. 이 팀장이 김 대리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이간질이야? 상무님이 나한테 직접 우리 이 팀만 예산 100% 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너희 1팀장이 내일 보고회에서 혼자 살아남아 보려고 너 시켜서 상무님 헐뜯으라고 보낸 모양인데 그런 조잡한 수작 안 통해. 한 번만 더 상무님 입에 올리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 팀장 역시 최 상무가 만들어 놓은 맹목적인 믿음의 감옥에 완벽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1팀을 향한 증오로 두 눈을 가린 사람에게 진실은 그저 적의 비열한 공격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팀장이 옥상 철문을 거칠게 열고 내려가 버리자 김 대리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옥상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철저한 고립. 김 대리는 옥상 난간을 꽉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나 설득으로는 저들의 다친 눈과 귀를 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1팀장과 2팀장이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마주쳤습니다. 내일 보고회에서 서로의 목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던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혐오스러운 시선을 던지며 각자의 차로 향하려 했죠. 그때 어둠 속에서 김대리가 걸어 나와 두 팀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김대리. 나 오늘 너랑 실랑이할 기분 아니야. 1팀장이 짜증을 내며 밀어내려 했지만 김대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내일 보고회에서 모든 실무적 책임을 다 뒤집어쓰고 회사에서 나가겠습니다. 김대리의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에 두 팀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대신 제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딱 5분이면 됩니다. 두 분 다 저 따라오십시오. 김대리는 1팀장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주차장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2팀장 역시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내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겠다는 김대리의 말에 혹해 마지못해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김대리가 두 사람을 데리고 간 곳은 회사 건너편의 허름하고 비좁은 감자탕집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취객들 사이 가장 구석진 낡은 원탁에 김대리는 두 앙숙을 억지로 마주 앉혔습니다. 김대리,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서 나랑 2팀장이 밥이라도 먹으라는 거야? 사람 놀려? 1팀장이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2팀장 역시 인상을 구기며 외투를 챙겨들었죠. 앉으십시오. 평소 늘 고개를 숙이고 굽실거리던 김대리의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하고 서늘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식당의 소란스러움을 뚫고 나오는 김대리의 뿜어내는 기백에 두 팀장은 흠칫 놀라 어정쩡하게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김대리는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사내 결제 시스템에서 몰래 출력해 두었던 두 장의 서류를 테이블 한가운데 두 팀장의 시선이 정확히 교차하는 지점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찢어 죽일 듯이 미워하는 이유, 그리고 내일 사장님 앞에서 서로의 목에 칼을 꽂으려는 이유, 그 이유가 얼마나 멍청하고 끔찍한 환상이었는지 딱 5분만 이 서류를 읽어보고 판단하십시오.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최상무가 1팀장과 2팀장에게 각각 예산 100%를 몰아주겠다고 약속했던 엇갈린 두 장의 은밀한 업무 지시 메일 출력본이었습니다. 김대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두 팀장을 번갈아 노려보았습니다.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무식한 대면. 하지만 그 어떤 해려한 말보다 더 잔인하게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 피 말리는 진실의 시간표가 마침내 감자탕집의 낡은 테이블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끓는 냄새와 취객들의 고성방가로 소란스러운 감자탕집 구석자리. 하지만 김동주 대리와 두 팀장이 앉아있는 낡은 원탁 주변만큼은 마치 진공 상태인 것처럼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두 장의 서류. 1팀장과 2팀장은 약속이나 한 듯 서로의 눈치를 보며 천천히 손을 뻗어 자신에게 향하지 않은 다른 쪽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쥔 두 사람의 시선이 빠르게 활자들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수신 영업 2팀장 내용 기존 방식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본부 예산 100%는 2팀의 신규 기획에 배정할 생각입니다. 1팀의 반발은 제가 막아줄 테니 안심하고 기한 올리세요. 1팀장이 쥐고 있는 2팀장 수신의 메일 내용이었습니다. 1팀장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 최고급 홍삼 상자를 쥐어주며 2팀 애들 기어오르는 것 꼴 보기 싫으니 1팀에게 예산을 다 몰아주겠다던 최 상무의 다정한 음성이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수신 영업 1팀장 내용 1팀의 기획안이 훨씬 현실성 있습니다. 본부 지원 예산 100%를 모두 1팀 쪽으로 배정할 테니 2팀 모르게 확실히 밀어붙이세요. 맞은편에 앉은 2팀장 역시 자신이 들고 있는 1팀장 수신의 메일을 보며 굳어버렸습니다.
두 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1팀장이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대리, 너 이거 조작한 거 아니야? 상무님이 나한테 직접 나한테만 밀어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딴 메일이 2팀장한테? 현실을 부정하려는 1팀장의 떨리는 목소리를 2팀장이 차갑게 끊어냈습니다. 조작이 아니야. 나도 똑같이 받았으니까. 날짜, 시간, 발신자 사본까지 완벽하게 상무님 계정이 맞잖아. 2팀장은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테이블 위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우린 완벽하게 노란한 거야. 두 팀장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무능하고 이기적인 쓰레기라 욕하며 죽일 듯이 증오했던 두 사람. 하지만 낡은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장의 서류는 그들이 그토록 서로를 미워했던 이유가 모두 최 상무가 교묘하게 짜놓은 가스라이팅의 결과물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대리가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팀장님, 최 상무님은 애초에 어느 팀을 지원할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양쪽에 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두 팀이 서로 실적을 내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우도록 판을 짠 겁니다. 입찰에 성공하면 상무님이 선의의 경쟁을 이끌었다고 사장님 앞에서 공을 독식하셨겠죠. 김대리의 팩트 폭격에 두 팀장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분이 각기 다른 단가표를 올리는 바람에 입찰이 무산됐습니다. 상무님은 내일 보고회에서 두 분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밥그릇 싸움만 하다가 일을 망쳤다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실 겁니다. 두 분이 내일 사장님 앞에서 서로를 헐뜯으며 싸우는 것, 그게 바로 최 상무님이 가장 바라는 완벽한 꼬리 자르기 시나리오입니다. 소름 끼치는 진실. 그동안 최 상무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격려 뒤에 숨어있던 끔찍한 보신주의와 탐욕의 민낯이 완벽하게 발가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팀장은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 총알바지로 쓰이려고 3년 동안 그렇게 서로 으르렁대면서 밤을 새웠단 말인가. 1팀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절망 섞인 탄식을 뱉어냈습니다. 2팀장 역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분노를 토해냈죠. 천사표인 척 온갖 생색은 다 내더니 결국 우리를 서로 물어뜯는 장기말로 세워두고 자기 혼자 꼭대기에 앉아서 실적만 빼먹으려 했던 거였어. 두 팀장의 가슴속에서 서로를 향했던 맹목적인 적개심이 산산조각 나며 흩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자신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장기말처럼 쓰다버리려 한 최 상무를 향한 거대하고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김대리는 묵묵히 소주병을 열어 두 팀장의 빈 잔을 채웠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꺼낸 건 두 분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게 아닙니다. 김대리가 자신의 잔을 채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사장님이 참관하시는 실적평가 보고회. 그 자리에서 최 상무님은 두 분의 목을 칠 겁니다. 두 분이 살 길은 상무님이 짜놓은 각본대로 서로를 물어뜯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적이 누군지 알았으니 이제 두 분이 선택하십시오. 김대리는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일 사장님 앞에서 상무님의 각본대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물러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를 속이고 부서를 망가뜨린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사장님 앞에서 명백하게 밝히시겠습니까? 1팀장과 2팀장은 말없이 김대리가 채워준 소주잔을 응시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적인 술잔을 부딪힌 적 없던 앙숙.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잔을 집어들고 단숨에 술을 털어 넣었습니다. 김대리, 1팀장이 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도끼 어린 눈으로 2팀장과 김대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일 보고해. 상무가 어떤 식으로 입을 털집 뻔해. 우리가 서로 탓하면서 싸울 거라고 확신하고 뒤로 쏙 빠져 있겠지.
이 팀장 역시 입가를 거칠게 닦아내며 서늘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우리 두 팀이 화해하고 소통하는 거야. 우리가 입을 맞추는 순간 지가 중간에서 농간 부린 게 다 뽀록 날 테니까. 두 팀장의 시선이 허공에서 단단하게 얽혔습니다. 내일 단상에 올라가서 그 인간 각본대로 안 움직일 거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 인간이 지 입으로 내뱉었던 거짓말들 사장님 앞에서 그대로 돌려주지.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해야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두 파벌의 수장. 그들이 비로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완벽하게 의기투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상무가 만들어낸 분열의 벽은 낡은 감자탕집 원탁 위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원초적인 분노를 매개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김 대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가방에서 새로운 빈 종이와 펜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럼 내일 최 상무님의 완벽한 무덤을 파기 위한 반격 시나리오를 짜보시죠. 시끄러운 식당의 소음 속에서 내일의 반란을 위한 세 사람의 은밀하고도 치밀한 모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깨진 자리에 들어선 배신감은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롭고 무자비한 칼날이 되어 내일 아침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을 오만한 권력자의 목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감자탕집에서의 은밀한 대면이 끝난 후 맞이한 목요일 아침, 영업본부 사무실의 공기는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건조하고 무거웠습니다. 내일 열릴 경영진 실적평가 보고회를 앞두고 부서원들은 각자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출근을 마친 영업 1팀장과 2팀장이 사내 휴게실 정수기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서로 자리를 피했겠지만 오늘 두 사람은 조용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1팀장이 종이컵에 물을 받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시받은 서류는 김 대리한테 다 넘겼습니다. 저도 제가 받은 상무님의 업무 지시 쪽지들 전부 인쇄해서 넘겼습니다. 짧고 건조한 대화. 하지만 그 속에는 3년간 서로를 헐뜯으며 낭비했던 시간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자신들을 장기말처럼 부렸던 권력자를 향한 단단한 연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벼운 목례를 나누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시각 사무실 구석에 앉은 김동주 대리는 두 팀장이 넘겨준 서류들을 취합하고 있었습니다. 최 상무가 1팀과 2팀에 각기 다르게 약속했던 예산 지원 기한서, 그리고 사태가 터진 직후 두 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보냈던 은밀한 업무 지시 기록들. 김 대리는 이 모순된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반듯하게 정리하여 하나의 두꺼운 서류철로 묶었습니다. 그 어떤 감정적인 호소나 변명보다 날카롭고 무자비한 명백한 사실관계의 기록이었습니다. 오후 4시 본부장실에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 상무가 내일 보고회를 앞두고 1팀장과 2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나란히 호출한 것입니다. 집무실 안으로 들어선 두 팀장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 상무는 간 내린 따뜻한 찻잔을 두 사람의 앞에 내려놓으며 평소처럼 다정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내일 사장님 앞에서 소명할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지? 최 상무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1팀장과 2팀장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혐오감을 간신히 억누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모든 진실을 마주하지 않았다면 오늘도 이 거짓된 다정함에 속아 상무를 유일한 은인으로 여겼을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두 사람을 같이 부른 건 내일 보고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미리 입을 맞추기 위해서야. 최 상무가 탁자에 몸을 바짝 기대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장님은 이번 대형 입찰 무산에 대해 누군가 책임지기를 원하셔. 두 사람이 내일 단상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서로의 탓을 해야만 해.
1팀장은 이 팀이 경험 없이 무리한 단가를 고집해서 협상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2팀장은 1팀이 낡은 방식을 고수하며 소통을 거부했다고 주장해 자신이 이중으로 지시를 내려놓고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를 물어뜯으라고 대본을 쥐어주는 소름 끼치는 이간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장님 앞에서 치열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야 내가 중간에 나서서 중재할 명분이 생겨 두 부서의 열정이 과해서 빚어진 사고이니 제가 본부장으로서 잘 융합해 이끌겠다고 사장님을 설득할 테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자신은 뒤로 쏙 빠진 채 훌륭한 덕장 행세를 하고 두 팀장에게 모든 오명과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완벽한 꼬리 자르기 시나리오. 1팀장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내 힘을 풀고 체념한 듯한 표정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저희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니 상무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2팀장 역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1팀장을 곁눈질하며 최 상무가 바라는 앙숙의 모습을 훌륭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저도 상무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1팀 쪽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반박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순종적인 대답과 겉으로 드러나는 적대감에 최 상무는 속으로 안도의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통제력이 아직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굳게 확신한 것이죠. 그래.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것보다 서로 책임을 나누는 게 징계 수위도 낮아질 거야. 너무 걱정들 말고 내일 아침에 보자고. 두 팀장이 집무실을 빠져나가자 최 상무는 닫힌 문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하 직원들을 체스판의 말처럼 쓰다 버리는 권력자의 오만함.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집무실 문을 나선 두 팀장의 눈빛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얼마나 서늘하고 단단하게 변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회사 20층에 위치한 본사 대회의실 앞 복도. 경영진 실적평가 보고회를 앞두고 영업본부의 핵심 인력들이 모두 모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무거웠습니다. 멀찍이 선 최 상무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와 반대편에 선 1팀장과 2팀장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김동주 대리가 두꺼운 서류철을 두 손에 꽉 쥔 채 조용히 서 있었죠. 잠시 후 복도 끝에서 사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 무리가 묵직한 구둣발 소리를 내며 나타났습니다. 최 상무가 가장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고 경영진은 굳은 표정으로 대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 영업본부 들어오세요. 진행 직원의 호출에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최 상무가 옷깃을 가다듬으며 앞장서 걸음을 옮겼고 두 팀장과 김 대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1팀장과 2팀장 그리고 김 대리의 시선이 찰나의 순간 허공에서 교차했습니다. 어떠한 말도 표정의 변화도 없었지만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는 서로를 향한 단단한 신뢰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무가 짜놓은 완벽한 각본을 무참히 찢어발기고 오만한 권력자의 거짓말을 정조준할 조용하고도 압도적인 반란. 그 서늘한 심판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 대회의실 안으로 세 사람의 묵직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20층 대회의실의 두꺼운 방음문이 닫히자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며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타원형 탁자 상석에는 굳은 표정의 사장이 앉아 있었고 그 좌우로 본사 최고 임원진들이 날 선 눈빛으로 배석해 있었습니다. 영업본부를 총괄하는 최 상무는 사장의 맞은편 자리에 여유로운 태도로 착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 대기석에 영업 1팀장과 2팀장, 실무를 맡은 김동주 대리가 숨을 죽인 채 나란히 앉아 있었죠. 영업본부 보고 시작하세요. 사장의 건조한 지시가 떨어지자 최 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중앙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평소의 인자한 표정 대신 몹시 비통하고 무거운 얼굴을 연기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보고에 앞서 이번 대한건설 통합 입찰 무상건에 대해 본부를 이끄는 책임자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 상무는 허리를 깊숙이 굽힌 뒤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를 능청스럽게 읊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형 입찰을 성공시키기 위해 전통 채널의 강한 1팀과 신규 시장을 뚫는 2팀이 합심하여 최고의 제안서를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두 팀의 장점을 융합한다면 무조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 상무는 뒤에 앉은 두 팀장을 안타깝다는 듯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실적과 성과급에 눈이 먼 두 팀의 파벌 싸움이 통제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양 팀은 서로 정보 공유를 거부한 채 각기 다른 단가표를 작성했고 급기야 외부 거래처 임원진 앞에서도 서로의 기한을 헐뜯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부하 직원들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입찰을 망치게 한 점 제가 모두 안고 가겠습니다. 두 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영업 조직을 전면 재편하겠습니다. 자신은 화합을 지시했지만 부하들의 이기심 때문에 일이 틀어졌다는 완벽한 꼬리 자르기. 사장의 미간이 좁아졌고 임원들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최 상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두 팀장이 단상에 올라와 사장 앞에서 서로의 탓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만 하면 자신의 이 완벽한 연극은 깔끔한 승리로 막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1팀장, 2팀장, 단상으로 올라와서 사장님께 상황 소명해. 최 상무의 지시에 1팀장과 2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굳은 얼굴로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죠. 최 상무는 두 사람이 멱살이라도 잡을세라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단상 앞에 나란히 선 두 팀장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상무의 예상과 완전히 엇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이번 입찰 무산 사태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두 앙숙은 서로를 노려보며 목에 핏대를 세우는 대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사장과 임원들을 향해 동시에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의 동시 사과에 회의실 내부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뒤로 물러나 있던 최 상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서로를 물어뜯어야 할 사냥개들이 왜 저렇게 얌전하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 순간 기묘한 위화감이 그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고개를 든 1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두 팀은 그동안 한정된 부서 예산을 두고 잦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서로를 경쟁자로만 인식하여 소통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번 입찰에서 각기 다른 단가표를 들고 가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서를 이끄는 팀장으로서 저희의 옹졸함과 소통 부재가 빚어낸 참사입니다. 이 팀장 역시 마이크를 넘겨받아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회사의 이익보다 저희 팀의 성과만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이기심 때문에 부서원들까지 편을 가르고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징계든 달게 받겠습니다. 두 팀장이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서로의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이한 광경. 사장의 굳어있던 표정이 미세하게 풀어졌고 임원진들 사이에서도 저렇게까지 인정하는데 굳이 조직을 해체할 필요가 있나 하는 동정어린 속삭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상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건 그가 짠 대본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부서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가 중간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덕장 행세를 하며 부서를 장악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죠. 당황한 최 상무가 다급하게 끼어들려 입을 열었습니다. 아, 두 사람. 이제 와서 갑자기 친한 척 반성한다고 엎질러진 물이 주어지나? 이미 늦었어.
사장님, 보시다시피 이 친구들이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하지만 최 상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1팀장의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저희 두 사람이 왜 이토록 서로를 미워하며 맹목적인 파벌 싸움에 몰두해야만 했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팀장의 선언에 회의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최 상무는 흠칫 놀라며 1팀장을 쳐다보았습니다. 1팀장은 최 상무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한 채 대기석에 앉아있던 김동주 대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를 받은 김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들고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김 대리는 그 서류철을 사장과 핵심 임원진들이 앉아있는 상석 테이블 중앙에 정중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올려드린 서류는 이번 대한건설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영업 1팀과 2팀이 각각 상급자로부터 하달받은 업무 지시 메일 원본과 예산 배분 기한서들입니다. 2팀장이 사장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서류의 첫 장을 넘긴 사장의 미간이 단숨에 팍 구겨졌죠. 서류 안에는 최 상무가 1팀장과 2팀장에게 각각 예산 100%를 몰아주겠다고 은밀하게 약속했던 두 장의 모순된 지시 메일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 상무님께서는 애초에 두 팀의 화합이나 통합 기한을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1팀장이 최 상무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상무님은 저와 2팀장을 번갈아 임원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에게 너희 팀만 전폭적으로 밀어줄 테니 상대 팀 모르게 기한을 올리라는 모순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상무님의 그 엇갈린 지시를 철석같이 믿고 서로를 속이며 각기 다른 단가표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의 시선이 벼락처럼 최 상무에게 꽂혔습니다. 조금 전까지 부하 직원들의 파벌 싸움을 한탄하던 최 상무의 얼굴은 이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멸할 것이라 확신했던 두 팀장.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헐뜯는 대신 상무가 직접 작성했던 모순된 지시 메일과 이중 결제 서류라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물증을 사장의 탁자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자신은 뒤로 빠진 채 부하들의 경쟁심을 악용하여 성과만 챙기고 실패의 책임은 완벽하게 꼬리 자르려 했던 임원의 치밀한 보신주의. 그 모든 모순된 지시와 기만의 흔적들이 사장과 임원진의 눈앞에 적나라한 활자가 되어 낱낱이 폭로되었습니다. 회의실을 짓누르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덕장으로 포장되어 있던 최 상무의 완벽한 가면이 소리 없이 바닥으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20층 대회의실안은 말 그대로 폭풍 전야의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장의 모순된 예산 기한서를 번갈아 읽어내려가며 미간을 깊게 찌푸렸죠. 한정된 본부 예산을 1팀과 2팀 모두에게 전액 지원하겠다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지시. 사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굳어버린 최 상무에게 꽂혔습니다. 최 상무, 이게 대체 무슨 서류인가? 자네가 두 팀장에게 각기 다른 예산 배분을 약속하고 서로 모르게 단가표를 올리라고 지시한 게 사실이야? 최 상무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 팀장의 이기적인 파벌 싸움을 탓하며 혀를 차던 그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는 다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제가 두 팀을 경쟁시켜 최고의 결과물을 얻으려다 보니 의욕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다소 과장된 약속을 한 것뿐입니다. 부하 직원들이 제 의도를 곡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엉터리 기한을 올려서 입찰을 망친 거라고요. 최 상무는 끝까지 두 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단상의 선 1팀장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상무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왜 저희 두 팀이 서로의 기한을 절대 보지 못하도록 보안을 강요하셨습니까? 왜 두 개의 기한이 충돌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율은커녕 그대로 외부 미팅에 들고 가 망신을 자초하셨습니까? 이 팀장 역시 물러서지 않고 상무를 향해 팩트를 쏟아냈습니다. 애초에 상무님은 어느 팀의 기한이 채택되든 상관없으셨던 겁니다. 성공하면 상무님의 공으로 돌리고 실패하면 서로를 헐뜯는 저희 두 사람을 방패막이 삼아 완벽하게 꼬리 자르기를 하실 계획이셨죠. 이 서류들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부하 직원들의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반박에 최 상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장은 한심하다는 듯 서류철을 덮으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 상무, 자네가 영업본부를 맡은 이후로 실적이 오르기에 자네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네. 하지만 그 실적이 부하 직원들을 속이고 이간질해서 쥐어짜낸 결과물이라는 걸 오늘 똑똑히 알았어. 실패의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임원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네. 사장의 단호한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인사팀장, 오늘부로 최 상무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번 입찰 무산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임원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묻게. 그리고 1팀장과 2팀장은 사장의 시선이 단상 위의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1팀장과 2팀장은 올 것이 왔다는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네들도 상사의 지시였다고는 하나 타부서와 소통을 단절하고 맹목적으로 파벌 싸움에 몰두하여 회사의 이익을 저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두 사람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다. 이상 회의 끝.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최 상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만하게 부하들을 장기말처럼 부리며 승승장구하던 임원의 초라한 말로였습니다. 그는 허망한 눈으로 두 팀장을 올려다보았지만 두 사람은 상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오후 5시 영업본부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묘하게 맑고 상쾌했습니다. 최 상무의 짐이 치워진 빈 집무실을 바라보는 부서원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1팀장과 2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다가 우연히 시선이 얽힌 김동주 대리를 불렀습니다. 김 대리, 잠깐 옥상으로 올라와. 김 대리는 긴장한 얼굴로 두 팀장의 뒤를 따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옥상 흡연구역. 1팀장이 담배를 입에 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김 대리, 너 아니었으면 우리는 오늘 상무님 각본대로 사장님 앞에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다가 개망신만 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났을 거다. 이 팀장 역시 라이터를 켜주며 씁쓸하게 덧붙였습니다. 맞아.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멍청하게 놀아났는지 내가 그 감자탕 집에서 서류를 안 꺼냈다면 평생 몰랐을 거다. 우리가 눈이 멀어서 너를 배신자 취급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던 거 진심으로 미안하다. 두 팀장이 김 대리를 향해 멋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대리는 당황하며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팀장님들. 저도 처음엔 상무님의 지시가 그냥 헷갈리신 줄 알았습니다. 팀장님들께서 용기를 내서 사장님 앞에서 진실을 밝혀주신 덕분에 우리 본부가 억울한 책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옥상 난간에 기대어 저물어가는 도심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1팀장이 훅 하고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감봉 1개월. 뭐 비싼 수업료 냈다고 쳐야지. 2팀장, 우리 다음 주부터 마케팅팀이랑 진행할 신규 프로젝트.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합쳐서 기한 하나 올려보는 거 어때? 2팀장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대신 이번엔 단가 산정할 때
우리 쪽 신규 설비 비중 좀 늘려줘. 낡은 방식만 고집하면 또 윗선에서 태클 들어온다니까. 아, 또 시작이네. 알았어. 김대리, 내일 오전까지 양쪽 데이터 싹 다 합쳐서 통합 기한 초안 하나 뽑아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김대리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영업본부 사무실, 출근하는 부서원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1팀과 2팀 사이를 맴돌던 보이지 않는 적대감과 경계심은 아침 이슬처럼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죠. 이 대리님, 저번 주에 요청하신 시장 분석 자료 정리해서 파일 공유 폴더에 올려두었습니다. 아, 고마워요, 김 대리님. 제가 이따 커피 쏠게요. 휴게실에서는 양팀 부서원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커피를 마시며 업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화합을 연기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서로의 업무를 존중하고 돕는 진짜 동료의 모습이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죠. 김 대리는 자신의 모니터 앞에 앉아 새롭게 작성된 통합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1팀의 안정적인 데이터와 2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완벽한 비율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교묘한 지시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양보하며 만들어낸 진짜 팀워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언제나 위기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상사의 꼬리 자르기에 희생될 뻔하기도 하고 오해와 불신 속에서 동료를 원망하며 벼랑 끝에 서기도 하죠. 하지만 그 닫힌 문을 부수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아무리 교활한 덫이라도 결국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김 대리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김 대리는 기지개를 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사무실 가득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요란했던 파벌 싸움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 그곳에는 각자의 밥그릇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를 젓는 진짜 원팀의 평온하고도 단단한 일상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뒤로는 부하들을 이간질해 자신의 실적만 챙기는 최상무 같은 이중적인 리더를 만나게 됩니다. 맹목적인 경쟁에 눈이 멀면 우리는 서로를 헐뜯으며 진짜 적이 누구인지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불신과 오해의 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요란한 폭로가 아닌 진실을 마주할 용기와 소통이었습니다. 앙숙이던 두 사람이 진실을 깨닫고 연대했을 때 견고해 보이던 권력자의 가면은 허무하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팍팍한 사내 정치 속에서 묵묵히 꾸준히 일을 도맡으며 조직의 중심을 잡고 계실 수많은 김대리님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정직한 연대야말로 이 회사를 진짜 원팀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가장 든든한 원동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의 생생한 직장 무용담이나 억울했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신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